요즘 시대에 된장국이 팔리겠어요? 한 명의 청년이 던진 말입니다. 마치 할머니의 음식이 이미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손맛은 옛날 사람한테나 통하죠. 또 다른 청년의 말도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여가면서 할머니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작은 시골 장터에서 벌어진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성공담도 아니고 거창한 복수극도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손으로 만든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초심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소박하지만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시골 장터의 한 구석, 그곳에는 68세의 최말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어요.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한 지 꽤 되었지만 그녀의 진짜 경력은 훨씬 깊었습니다. 평생을 반찬 가게를 해오던 베테랑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손맛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재료를 고를 것인지, 어느 정도 염도가 필요한지, 발효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손가락 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맛 하나로 아이 셋을 키워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말분이 김치면 밥 한 솥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즉, 할머니의 김치가 있으면 밥을 한 솥을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 할머니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골 장터에서 조용히 국수와 김치를 팔며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어쩌면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일상 속에 작은 온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반찬 가게를 평생 해온 사람답게 할머니에게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정성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 할머니의 평온한 나날들이 어느 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청년 셋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은 할머니의 가게를 명백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자존심 상할 정도로 노골적이었어요. 이 청년들은 장터의 구석에 푸드트럭을 차렸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새롭고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가게를 밀어내고 장터의 손님들을 자신들에게로 모으려 했던 거죠. 오픈 첫날부터 그들의 행동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 할머니 가게 앞에 일부러 음향을 크게 틀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미 오래되고 작은 상점인 할머니 가게를 더욱 초라해 보이게 하려는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보기에 할머니 가게는 방해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할머니의 음식을 따라 해보겠다며 동네 마트에서 본 김치 양념을 그대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몇십 년의 노하우를 대형마트의 제품 포장에 적힌 레시피로 따라할 수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실패가 또 다른 악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청년들은 장터 사람들 사이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할머니의 음식이 불결하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과는 정반대의 말을 퍼뜨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나 비즈니스 전략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악의가 담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믿기 쉬운 법이에요. 특히 불결하다라는 말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할머니의 매출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용도,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가 매일 손으로 만드는 음식들, 정성을 쏟아 만든 반찬들이 외면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청년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펼칠 여력도 없었을 테고요. 혹은 그냥 항복하고 장터에서 떠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떤 불평도 외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오래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만이 알고 있는 장터 비기였어요. 토종 간장과 직접 띄운 메주로 만든 양념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네 마트의 제품이나 일반적인 레시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거쳐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은 할머니의 손맛의 핵심이자 진정한 경쟁력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이 양념장을 꺼내 진짜 손맛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를 더 준비했어요. 일부러 청년들이 훔쳐보라고 갑판 뒤편에 엉터리 레시피를 붙여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믿을 만한 외양으로 포장된 거짓말이었어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청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음식을 얕보고 따라하려 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 거짓 레시피도 따라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머니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예상대로 청년들은 그 엉터리 레시피를 찍어갔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큰 수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할머니의 비결을 손에 넣었다고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청년들은 거짓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음식이 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레시피 없이 대충 만든 양념장은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고 보관 방법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음식이 상해 손님들이 배탈이 나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섰습니다. 식품 위생 사건으로 번져나갔어요. 손님들은 고통받았고 장터 상인들의 분노도 커졌습니다. 누군가의 음식이 잘못되면 전체 장터의 신용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터 상인들은 분노하며 청년들을 내쫓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푸드트럭은 장터에서 사라져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장터에서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장인지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말분 할머니의 가게는 오히려 청결하고 정직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거짓 소문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상황의 진실이 명확해졌어요. 누가 정말로 신실한지, 누가 소비자를 생각하는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할머니 음식 불결하다더라는 소문은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대로 청년들의 음식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사람들의 신뢰는 이제 할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이 먹고 싶다는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작은 시골 장터의 한 구석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이제 사람들이 찾는 정성 있는 맛집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나하나 만든 국수와 김치를 찾는 손님들로 장터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할머니는 자신의 정직함으로 다시 한번 신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장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말이죠. 궁금함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그 물음에 대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직하고 간결한 말 몇 마디였어요. 장사는 기술이요, 정성이요. 욕심만 앞서면 맛도 사람도 썩는 거요.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 할머니는 장사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술이고 정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많은 현대인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을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위생관리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장사도 하나의 기술이고 그것을 하려면 정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욕심만 앞서면 맛도 사람도 썩는 거요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성공하고 싶으니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지름길을 찾게 되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의 맛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사람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보세요. 그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비결을 빨리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위생까지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도 상했고 자신들도 장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말대로 맛도 사람도 썩어버린 것이지요. 반대로 할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할머니는 자신의 기술과 정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종 간장과 메주로 만든 양념장, 그것은 수십 년의 경험과 노력이 담긴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할머니의 대응 방식도 흥미로워요. 엉터리 레시피를 함정으로 깔아둔 것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속임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정성 어린 기술을 무시하고 따라하려던 자들에게 그들의 욕심에 맞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이것은 복수라기보다는 교훈에 가까웠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본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신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재료를 선별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정성 있게 만들고 위생을 철저히 했어요. 이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청년들은 배우게 된 것이죠. 둘째는 정직함의 가치입니다. 할머니는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거짓으로 맞서지 않고 자신의 일로 증명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할머니의 정직함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항상 드러나는 법입니다. 셋째는 나이와 경험의 가치입니다. 68세의 할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였습니다. 청년들은 할머니를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의 기술과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은 너무 늦었어요. 할머니의 토종 간장과 메주로 만든 양념장은 대형마트의 제품으로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평생의 경험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음식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간장이 발효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메주가 제대로 띄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만든 음식과 제대로 만든 음식의 차이는 맛으로 나타납니다. 청년들은 시간을 무시하려 했고 그 결과 음식이 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시간을 존중했고 그 결과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오래된 것을 무시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먹거리를 다루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던 것이죠. 이제 할머니의 가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터 사람들이 찾는 정직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푸드트럭은 사라졌고 할머니의 국수와 김치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기술과 정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장사는 기술이요, 정성이요. 욕심만 앞서면 맛도 사람도 썩는 거요. 이 말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본을 잊지 말고 정성을 지키라는 당부로 들립니다. 그리고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시골 장터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 아닐까요?